이게 마지막 세 번째 기차입니다. 얘를 타면 이제 할슈타트로 가는데 사람들 따라가 봐야겠다. 할슈타트. 저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 이 배를 타야 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할슈타트로 향하는 동안 3번의 기차를 갈아탔습니다. 거기다가 호수 저편 마을에 닿기 위한 한 척의 배까지 갈아탔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운 과정이 저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유럽 여행 내내 저를 쫓던 조급함이 자취를 감추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웅장한 알프스 산맥이 거대한 병풍처럼 포근하게 감싸야 하는 마을은 억겁의 시간 동안 쌓아온 서사들을 소중히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시가 진짜 예쁘긴 한데 이런 데 살면은 매일 아침 무슨 기분일까? 제주도에 살아봤었는데 뭐 큰 차이는 없겠지. 특별함도 익숙해지면은 결국 일상이 되기 마련. 오, 백조가 왜 이렇게 커? 백조 맞나? 뽀송뽀송하네. 알파카처럼. 개 귀여워. 야, 이쁘긴 진짜 예쁘다. 자연이랑 조용한 마을의 공존. 동화 속 마을 같네 진짜. 마을을 에워싼 알프스의 장엄한 능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마리아의 맑은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세계 속 이야기 덕질 첫 번째는 전 세계가 사랑한 고전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이야기는 알프스의 웅장한 산맥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수녀지망생 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영웅 폰트랩 소령의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요. 음악으로 채워진 행복도 잠시 이들에게는 곧 나치치아라는 암울한 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소령은 가족들을 데리고 한밤중 험준한 알프스를 넘어 자유를 향한 탈출을 감행합니다. 긴박한 탈출의 순간에도 노래를 길잡이 삼아 국경을 넘은 이들의 발걸음은 음악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었는지를 담담히 증명해 보입니다. 대사 작업을 안 해놨다고 붙여놨는데 저기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내려가려고요. 왠지 한번 자빠지면은 힘들 것 같아. 돌아가기. 내려가서 커피나 마시려고요. 모험을 하기에는 기차 놓치면은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여기는 프라이빗 공간이라고 사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은 참 풍경은 좋은데 정말 너무 심심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걱정이긴 합니다만 여기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침착맨 보고 하면 되려나? 아 미끄러. 언제 들어가 또. 정말 한 발 한 발 내려가야 한다고요. 너무 미끄러워서. 이게 나름 천연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쵸? 먹어볼까 한번? 뭐 눈 맛. 아직 배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 뭐하지. 춥고 들어갈 때도 없고. 좀 방황하다가 이때 아니면 언제 볼까 싶어서 눈에 계속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종소리도 들리고 마음이 홀리. 여름에 여기서 이 호수에서 수영하면 진짜 얼마나 시원할까. 와, 여기서 수영하고 여기에 캠핑 버너 켜놓고 고기 구워 먹고 진짜 좋겠다. 겁나 통통하네. 잔다. 와, 얘네 진짜 깨끗한 물에서 사는구나. 물고기도 안 보이는데 먹을 게 있으려나? 이 경치면 뭐 안 먹어도. 아닌데 안 먹어본 똥이 아닌데 왜 이렇게 똥똥해? 이들 어디 있다 몰려오냐? 왜 갑자기 반생에 여기서 먹을 게 많나 본데?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토실토실한데? 얘는 왕따인가? 올 때는 와르르르 왔는데 갈 때는 나 혼자 가네. 기차 시간까지가 1시간도 더 남았는데 몇 시에 차가 나가지? 배가? 할슈타트의 차가운 호숫바람 때문이었는지 유럽 여정 내내 끈질기게 따라붙던 감기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빈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긴장이 풀린 탓인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쏟아진 고단함으로 저는 알아눕고야 말았습니다. 어제는 할슈타트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고요. 오늘은 빈을 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날씨가 되게 좋네요. 어제 고프로가 안 돼서 아이폰으로 찍어두긴 했는데 영상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많은 곳을 보진 않을 거고요. 이제 좀 유럽의 건축 양식은 좀 질리기도 해서 빈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만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구스타프 클림트 아니겠습니까? 구스타프 뚜뚜뚜뚜 좋아해요.
Sorry. 아, 혼났어. 자전거 거리로 걷다가 계속 깜빡깜빡하네. 아, 영화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똑같이 생긴 되게 예쁜 집이 무한히 펼쳐져서 거기서 평생 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넷플릭스 영화. 그 동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사람이 좀 있는데 같은 건물에 천편일률적인 이 뭔가 기괴한 느낌. 오스트리아 빈 하면 사실 저는 가장 먼저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영화 비포 선라이즈.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제시와 셀린느가 오직 서로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빈이라는 낯선 역에 함께 내리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밤새도록 빈의 골목을 거닐며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는 찰나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될 낭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해가 뜨면 헤어져야 한다는 유한한 약속이 주는 애틋함은 빈의 평범한 풍경들조차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무대로 재탄생시킵니다. 낯선 곳에서의 우연과 인연,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새벽녘의 공기까지 이 영화는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는 하나의 이상향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시가 아니었기에 셀리느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개슬퍼. 여기입니다. 벨베데레 궁전. 이야, 멋있다. 베르사유 궁 축소 번역 같네. 얘는 뭐지? 세이렌 아닌가? 뱃사람들을 노랫소리로 끌어들여서 잡아먹는다는 괴물. 거대한 정원 너머 위용을 드러낸 궁은 빈의 영호 오이겐 공작의 승전을 기리는 화려한 바로크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위풍당당한 외벽 사이를 거닐다 보면 한때 권력의 정점이었던 이 공간이 어떻게 예술을 위한 완벽한 무대로 변모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에곤 실레관인데 사실 에곤 실레는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뭐 힘든 일은 겪긴 했지만 재능충에다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예술가들 너무 많이 봐서 좀 피곤해요.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뭐 워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리스펙은 하지만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 루브르와 오르쉐에만 있는 줄 알았던 클로드 모네 그림이 여기도 있네요. 저는 인상파를 워낙에 좋아해서 클로드 모네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에곤 실레 포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에곤 실레 부부를 그린 걸로 알고 있고요. 피부에다가 초록색을 너무 많이 써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표현이 너무 좋게 말해 역동적이고 나쁘게 말해 좀 시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근육이나 이런 묘사들이 너무 적나라해서 그림트 앞에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잠깐 떨어졌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클린트가 되게 카사노바였는데 두 명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여자가 서로가 자신이다 라고 나중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는 풍문이 있기도 합니다.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는 저 금의 표현이 잘 보이지 않는데 반짝반짝하는 실물을 보니까 은은하게 빛나는 금박의 느낌이 오묘해서 되게 좋네요. 에곤 실레가 훨씬 더 천재라는 평은 듣고 있지만 클림트가 저는 훨씬 좋은 게 이 친절한 어떤 묘사 그리고 이해하기 편한 실험 이런 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경은 뭔가 몬드리안 위에 얹어놓은 것 같은 근데 또 얼굴은 게임 일러스트 같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아르누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인상파스럽기도 한 이런 납득 가능한 어느 정도의 실험 이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소통하는 느낌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입체파가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조금 미술들이 아방가르드해지면서 어려워지면서 지루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순전히 제 취향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파까지만 딱 좋더라고요. 최초로 시도했었던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거니까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것도 대안일 때 멋있는 거지 그게 주류가 되면 멋이 사라지잖아요. 찬란한 장식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능과 불안을 응시하는 화가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100년 전 예술가들의 치열한 고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느낍니다. 미술관 다 보고 나왔고요. 이제 시내에 조금 걸어 다녀 보려고요. 추워. 얘는 호텔이야 뭐야? 호텔이 뭐 이렇게 멋있어? 이 유럽에서 예쁜 건물들 보는 게 이제 눈에 익어서 감흥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 한국 돌아가면은 어떡하지? 그거 그리워서. 사람들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다 모여 있었구나. 명동 같네 여기는 느낌이. 제가 고딕 건축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고딕 건축으로 만들어진 대성당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마지막으로 가볼까 합니다. 여기가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진짜 멋있다. 심지어 여기 무료 입장이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려고요. 고딕 양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 입장이 무료라고? 대단하다. 진짜 너무 크다. 와, 너무 멋있어. 와,
이 안까지는 못 들어가나 본데.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면 티켓을 사야 되는구나. 이 울타리 안쪽으로. 근데 안 들어가봐도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와, 파이프 오르간 너무 짱나네. 저거 연주되면 진짜 소리 기가 막히겠다. 여기 카타콤도 있네요. 7유로를 내야 되긴 하는데 전 안 들어갈 거긴 한데 여기가 입구인가 봐요. 매장하기 위해서 시신들을 안치하려고 만든 게 카타콤이기도 한데 한참 기독교 박해 때는 카톨릭을 피해서 지하에다가 그 당시 개신교의 장점이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숨어서 죄를 지내던 곳도 카타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많이 하신 분들은 이름이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아, 좋았다. 슈테판 대성당 공짜라서 더 좋았다. 이야, 진짜 멋있다. 우리 집 옆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800년 세월 동안 빈의 기쁨과 슬픔을 지켜본 슈테판 대성당은 모차르트의 화려한 결혼식과 쓸쓸한 장례식이 모두 치러진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이 웅장한 첨탑은 오늘도 빈의 심장부에서 도시의 모든 서사를 묵묵히 보듬으며 우리를 맞이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맑은 선율이 흐르던 산맥부터 비포 선라이즈의 여행가의 낭만이 흐르던 골목까지 오스트리아는 그 자체로 수많은 예술가의 숨결이 깃든 거대한 서사 콘텐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세계 속 이야기 덕질 첫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다음 여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셀린은 언제 나타남? 네, 오늘 해가 좀 잘 비쳐서 그렇게 춥진 않다는 거 마음에도 뭔가 안정감이 생겨요. 해가 이렇게 밝으면. 아니, 숙소를 가는데 지하철 타면 13분, 걸어가면 17분이래. 이러면서 지하철 타는 의미가 없잖아요. 걸어가야지. 야, 여기서 하드락 카페를 보네. 이거 동남아 가면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다. 뭔가 고향 온 듯한 느낌도 들고. 아, 손 시려. 바람.